오늘 정리할 일이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하실 네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양어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심리상담 전문가시죠. 박상희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말이에요. 저희가 처음 얘기를 할 부분이 바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이 됐고, 원래는 내일까지였었죠. 19일. 네, 19일입니다. 그죠? 특별감찰이요. 예. 19일 내일까지였는데 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자, 이 혐의는 뭐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국한되어서 네. 세간에 가장 관심 있는 강남 땅 넥슨의 매각한 문제하고 화성 땅 차명 보유 문제를 뺀 민정수석실에 재임하는 동안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자녀의 병역 특혜 의혹 문제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검증,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한 부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족회사 명의로 세금 회피, 그 라세라티라든가 이런 고급 승용차를 5대가 있는데 탈세를 위해서 이런 그 회사를 편법적으로 운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3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변호사님은 예측하셨어요? 저는 그냥 뭐 좀 유화무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예, 원래 유야무야. 그러니까 원래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또 나름 그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냄새는 풍기지만 그래도 뭐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니까 검찰에다 고발을 한다든가 검찰총장에게다 수사 의뢰를 하는 것까지 구체적인 액션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오늘 아무래도 그게 이제 녹취록이 나온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수사 의뢰를 했죠. 녹취록이라는 것이 이제 그 SNS, 그쵸. MBC에서 보도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사 간부와 뭐 예를 들면은 수사 대상 이 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자료 제출을 하라 그래도 제대로 안 오고, 뭐 경찰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위만 쳐다보고 있고 응하지를 않고, 뭐 이런 내용을 넋두리 하듯이 하는 얘기, 아니면 좀 울분에 차서 하는 얘기 내용으로 보면은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본인이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제대로 증거 확보도 안 되고, 이렇다 그러면은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 의뢰까지 갔다는 거는 저는 그 보도가 크게 작용한 걸로 봐요. 자, 지금 이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김 박사님은 지금 법학자이자 이제 수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일단 수사 의뢰와 고발은 다르죠. 다릅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4가지밖에 없어요. 예. 첫 번째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 버리는 거예요. 예. 조사하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1개월 연장하는 겁니다. 예. 근데 특별감찰을 시작할 때는 원래 그냥 대통령한테 보고만 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1개월 연장을 하려면 대통령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그때는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수사 의뢰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요번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선택한 방법이 수사 의뢰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어느 정도 그 범죄 의혹이 있어 보이고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런 우려가 좀 있다. 이래서 이제 수사 의뢰 형태로 이게 검찰에 보내는 건데, 네 번째 수사 의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직권남용하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지금 해가지고 일단은 했거든요. 그 직권남용 관련된 거는 그 경찰 아들이 서울청 차장 운전기사로 간 부분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 형태, 그 의혹. 그다음에 이제 횡령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서영호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식회사 정강 그 회사 가족들이 100% 그 투자자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 교통비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크게 실제하지 않는 회사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횡령일 수 있다. 이제 이 부분 2개를 일단은 걸어가지고 수사를 의뢰한 걸로 보입니다. 의뢰를 하면 수사를 해야죠, 검찰이. 그죠? 그렇죠. 착수는 해야 되죠. 해야죠. 예. 자, 착수를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우병우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그 지위를 가지고 검찰 수사에 임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검찰의 인사를 그리고 승진과 인사 검증을 하는 데가 민정수석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민정수석을 현직에 놓고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될 리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하나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상식적으로 한다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검찰을 통할적으로 지휘하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연인 신분으로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직 수석 직함으로 가지고 검찰 수사 라인에 포토라인에 쓴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기 때문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상식인데 과연 특별감찰관의 수사 종결이 되는 전날 그 MBC의 이런 SNS 전날이죠. 예, 전날 이틀 전에 이런 의혹을 퍼뜨리면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흠집 내기를 통해서 뭔가 사건을 우병우 의혹 사건에서 특별감찰관의 그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는 이런 정도의 비상식적인 보이지 않는 손익을 가진 사람들이 우병우 수석을 그만두게 할 건지 제가 그 부분은 뭐 자신이 없을 것 같고 이분들은 그냥 현직을 가지고 검찰의 비공개 서면 예. 조사라든가 비공개 조사를 요구하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마지막 휘두른 칼이 이건 것 같아요.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총장한테 수사 의뢰를 했고 그러면 그 뭐 서면 조사를 한다든가 지금 이 여론 상태에서는 검찰이 그거를 또 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부담을.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우병우 수석을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이미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옷을 벗으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석수 그 감찰관이 마지막 휘두른 거는 내가 수사 의뢰를 하는 순간 우병우 수석 당신은 옷을 벗어야 될 거다. 그런 면에서 휘두른 수사 의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사건 관련해서 김두 비서관인가 뭐 있었습니다. 네. 그분은 그 수사 이 대상이 되자마자 청와대 자체 내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당일자로 사직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거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서영호 소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이 사건은요. 예. 이분이 사직을 하고 난 상태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안 믿어요. 제대로 안 믿을 겁니다. 하물며 현직 상태, 더더군다나 민정수석 어떻게 보면 휘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검찰이고 경찰이고 뭐 국세청 심지어 이런 데까지요. 그 휘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직무상의 어떤 편제를 보면. 그런데 이분이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나온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서로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야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어쨌든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 특검 문제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가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의 거취 그리고 청와대의 결정 국민이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